매우 심각한 이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김만배와 신학림이라는 원노련 위원장 출신의 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가짜로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2022년 3월 6일 대선을 3일 앞두고 공개된 당시 신학림이가 김만배를 인터뷰한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만배가 신학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011년에 조우영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마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만난 듯이 하면서 또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그냥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부산저축은행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아니 내가 박영수를 윤석열한테 소개해줘. 윤석열은 박영수가 데리고 있었지.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자기가 박영수를 소개해줘서 사건을 무마했다. 그래서 그 사건 핵심 관계자 중인 조우영이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도 윤석열이 네가 조우영이야 하면서 아는 체를 했고 윤석열 밑에 있는 박모 검사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그냥 보내주는 식으로 사건이 무마됐다. 그러니 이 당시 2011년에 그 저축은행 사건이 이렇게 무마가 되면서 대장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인터뷰를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그 팩트체크와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자는 검찰 조사를 할 당시에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고 이 인터뷰에 나오는 박모 검사만 만나서 조사받았다는 게 조우영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신학림이한테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했던 부분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우영이 2021년에 김만배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무슨 전화냐? 야, 그저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가 커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테니까 양해해달라. 라고 하는 전화를 조우영이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김만배가 신학림이랑 만나서 가짜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조우영이한테 양해하라는 전화를 해왔다고 조우영이 검찰에 진술을 한 겁니다. 또 이 당시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김만배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남시가 화천대유에 대장동 사업 운영비 250억 원을 부담하도록 만든 건 이재명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지. 이재명이가 아주 난 놈이야. 이렇게 내가 화천대유, 김만배 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거 가지고 대놓고 이재명이 욕을 많이 했어. 공산당 같은 XX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를 근거로 이재명이가 내가 그렇게 사업비까지 부담시켜서 공산당 XX라는 비판, 욕까지 내가 김만배로부터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대장동과 김만배와
짜고서 배임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재명이가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김만배는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머리를 잘 썼어. 아, 참 난 놈이야. 라고 얘기한 부분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짜 인터뷰를 신학님이 이자가 경력은 언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4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한 기자로 입사한 언론인이고 그 후에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언노련 위원장, 그러니까 민노총의 이 가장 강력한 이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의 위원장을 몇 년씩 지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라고 그 종북주사파 언론단체가 찍어내는 또 다른 언론이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이 미디어 오늘의 사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해서 유포한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을 지냈어요. 그런데 김만배는 이 신학님이가 한국일보 기자로 있을 때 동료였습니다. 동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의 선후배 관계 기자들이 만나서 대선 6개월 전에 윤석열 후보를 함정에 빠뜨릴 가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대선 3일 전에 터뜨린 겁니다. 대선 3일 전에. (6개월) 동안 인터뷰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딱 타이밍을 대선 3일 전에 맞춰서 터뜨렸어요. 뉴스타파가. 그날 3월 6일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로 완전히 뒤덮였고요. 집중적으로 추천이 나와서 각종 커뮤니티의 최상위권의 이 인터뷰 기사가 점령을 합니다. 좋아요 숫자가 조회 숫자보다 많은 그런 커뮤니티까지 있었어요. 3월 6일 날 이걸 공개하고 자정쯤에는 2만 개가 넘는 댓글과 추천수가 몰렸어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작년 8월에 뉴스타파 보도 관련 게시물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고 기계적 조작으로 추천수를 높인 용의자를 붙잡아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제2의 드루킹이었던 겁니다. 자, 대선 6개월 전에 가짜 인터뷰를 만들고 그 가짜 인터뷰가 교묘하게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이슈를 이재명 몸통 게이트를 윤석열 몸통 게이트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가짜 인터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이 내용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6개월 전에 제작한 다음에 3일 전에 대선 3일 전에 터뜨렸어요. 터뜨리자마자 좌파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고 드루킹 제2의 드루킹까지 동원돼서 엄청난 댓글과 퍼날르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건.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대선 공작이다. 누가 주도한 대선 공작이냐? 김만배가 주도한 대선 공작이다. 실제 뉴스타파 인터뷰가 공개된 다음 날 3월 7일 이재명이는 페북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당했던 이재명이 해왔던 말이 맞는지 나를 대장동 몸통이라고 누명씌웠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맞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 그리고 3월 9일 투표날 보여달라. 이렇게 이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실제 지난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대장동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는 사기 가짜 인터뷰가 대선 6개월 전에 제작이 돼서 공개 시점을 노리다가 대선 3일 전에 딱 터뜨린 거예요. 이게 대선 공작 아니고 뭡니까? 제가 이 대선 공작의 주도자가
김만배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인터뷰는 신항림이가 했어요. 신항림이가 했는데 이 전 과정은 김만배가 주도합니다. 보십시오. 김만배가 2021년 대선 6개월 전인 9월 15일 신항림이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이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한 달쯤 있다가 2021년 10월 16일 이재명이가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러고 대장동의 사실상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들 다들 했어요. 아니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야, 우겨도 우길 걸 우겨야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2022년 2월 25일 이 인터뷰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쯤에 이 이재명이가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조우영이한테 커피를 타줬냐? 이건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잘 몰랐어요. 그런데 대장동 관련자들은 조우영이가 나타나? 윤석열이 조우영이한테 커피를 타줘? 이게 인터뷰 공개되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대선 3일 전인 3월 6일 이 인터뷰가 녹음 파일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재명이가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투표로 보여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대장동 게이트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던 이재명이를 극적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대장동 몸통인 이재명을 대장동 몸통 윤석열로 바꿔치기 하는 가짜 인터뷰를 6개월 전에 만들고 이것을 내용을 에드벌룬 띄우듯이 하나씩 띄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 이 종북주사파들의 각종 매체와 유튜브와 제2의 드루킹이 충분히 전파할 수 있는 3일 앞두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미처 이것에 대응하지도 못할 3일밖에는 기한을 주지 않고 딱 3월 6일 날 D-Day를 잡아서 공개하는 겁니다. 공개하자마자 모든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이것을 퍼날르기 시작하고 제2의 드루킹이 동원돼서 조회수보다 많은 좋아요가 나오고 모든 커뮤니티의 상위에 랭크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대장동 난 누명 쓴 사람이야. 나한테 누명 씌운 사람들한테 물어봐. 심판해줘. 이렇게 이재명이가 대장동 게이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면서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전 과정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뉴스타파와 신항림이는 이용당했어요. 알고서 이용당했으니까 공범이죠. 이 사건, 이 대선 공작의 총책임자는 김만배입니다. 저는요, 뭐 정진상이니 김용이니 뭐 이런 그 허접한 것들이 이재명의 뭐 진짜 측근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재명의 최고 측근이고 공신은 김만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유죄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이걸 뒤집은 자가 누굽니까? 김만배입니다. 김만배가 이걸 뒤집기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비타 500 박스 들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뒤집어요.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서 그 순간 이재명이가 수직 상승하면서 이낙연이를 제껴버리죠.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서 대선 출마의 길을 터주고 그리고 수직 상승해서 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차지하게 만든 1등 공신은 정진상이나 김용희 같은 실무 쫄개들이 아니고 김만배였어요. 또 이 김만배가 박영수 끌어들여, 권순일 끌어들여, 박상도 끌어들여, 김순환 끌어들여 50억씩 다 갖다
앵기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장동 판을 벌려서 수천억이 될지 조 단위가 될지 모르는 이 저수지를 조성을 합니다. 김만배 스스로 천화동이 이루는 그분 거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대선 자금 저수지를 만들어준 사람도 김만배입니다. 세 번째, 대선 6개월 전에 정말 감옥 갈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가짜 인터뷰를 제작을 미리 해요. 이걸 타이밍 보고 하면서 슬검슬검 냄새 피우고 에드벌룬 띄우다가 결정적인 순간 대선 3일 앞두고서 이걸 터뜨려요. 이재명이가 이겼다면 5년 내내 김만배와 얻고 다닐 정도로 김만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재명이는 김만배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유죄 나오면 그걸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고 돈 없으면 어떻게 선거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역전의 한 수를 가짜 인터뷰 만들어가지고 다 준비하고 기획했던 거예요. 이재명이가 이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에 어떻게 조의영이가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실제 몸통이라는 식으로 TV 토론에서 주장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이재명이와 김만배가 처음부터 짜고 친 그런 대선 공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민 전체를 속여넘긴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수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항림비가 이 과정에서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까지 받았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책값이라고 둘러대고 있는데 이 문제 법리적인 것은 잠시 후에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